여러분, 매년 봄마다 비싼 돈을 주고 비료와 배양토를 사면서 동시에 마당에 떨어진 낙엽과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가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리면서 동시에 그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다시 돈을 주고 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모든 것이 다시 순환하는 생태계, 제로 웨이스트 정원 가꾸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정원용품 매장에 가서 지갑을 열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집에서 나오는 골칫거리 쓰레기들이 식물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마법의 묘약으로 변하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평범한 정원을 완벽하게 독립된 작은 지구로 만드는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혹시 가을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을 싹싹 긁어다 버리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살짝 고백해 주세요. 오늘 이후로는 그 낙엽이 황금처럼 보이실 겁니다.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 우리가 자연의 숲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깊은 산속의 울창한 숲에는 그 누구도 비료를 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물을 주지 않고 살충제를 뿌리지도 않죠. 그런데도 숲의 나무들은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고 땅은 늘 폭신폭신하며 생명력이 넘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완벽한 닫힌 고리, 즉 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숲에서는 동물의 배설물, 죽은 나무, 떨어진 잎사귀 등 그 어떤 것도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토양 미생물과 벌레들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완벽한 영양분으로 돌아갑니다. 제로 웨이스트 정원 혹은 순환 가드닝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바로 이 대자연의 완벽한 시스템을 우리 집 뒷마당이나 베란다 텃밭에 그대로 복사해서 매서 붙여넣기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사올 필요도 밖으로 무언가를 버릴 필요도 없는 자급자족의 무한 동력 엔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 놀라운 엔진을 어떻게 조립해야 하는지 첫 번째 부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정원의 가장 훌륭한 첫걸음은 바로 주방과 정원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요리를 하면서 양파 껍질, 당근 꼬투리, 커피 찌꺼기 같은 엄청난 양의 유기물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식물에게 줄 최고급 뷔페 식권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퇴비 만들기입니다. 퇴비 상자는 정원의 심장이자 쓰레기를 검은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가마솥입니다. 많은 분이 퇴비를 직접 만들면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재료의 비율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퇴비의 비밀은 질소가 풍부한 촉촉한 녹색 재료와 탄소가 풍부한 마른 갈색 재료를 1대2의 비율로 섞어주는 데 있습니다.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 부스러기 같은 녹색 재료를 한 줌 넣었다면 그 위에 반드시 마른 낙엽이나 잘게 찢은 종이 상자 같은 갈색 재료를 2줌 덮어주세요. 이렇게 층층이 라자냐처럼 쌓아 올리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삽으로 푹푹 찔러 뒤집어주며 산소를 공급해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마리의 토양 미생물들이 신나게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일꾼들이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퇴비더미 한가운데서는 섭씨 60도가 넘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석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형태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숲속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긋한 흙 냄새가 나는 검고 포슬포슬한 흙으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천연 퇴비를 식물 주변에 덮어주면 식물들은 화학 비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활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주방의 골칫거리가 정원의 보물로 변하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첫 번째 순환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 바로 잡초입니다. 주말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가며 잡초를 뽑고 뽑아낸 잡초는 말려서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잡초가 사실은 땅속 깊은 곳에 미네랄을 끌어올려주는 훌륭한 광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잡초는 생명력이 강한 만큼 흙 속의 질소, 인, 칼륨, 그리고 다양한 미량 원소들을 자신의 잎과 줄기 안에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 영양 덩어리를 그냥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정원에서는 뽑아낸 잡초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액체 비료, 이른바 잡초차를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간단합니다. 뚜껑이 있는 큰 플라스틱 양동이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원에서 뽑아낸 잡초들을 흙을 털어낸 뒤 양동이에 꽉꽉 채워 넣습니다. 이때 잡초의 씨앗이 맺힌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잡초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상태로 2주에서 3주 정도 푹 썩혀줍니다. 중간중간 막대기로 한 번씩 저어주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소 농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냄새가 여러분의 코를 찌를 것입니다. 냄새가 고약할수록 영양분이 제대로 우러나왔다는 확실한 증거이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완성된 진한 잡초, 차의 원액을 물과 1대 10의 비율로 희석해서 식물의 뿌리 주변에 뿌려주세요. 시중에서 파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식물의 잎을 짙은 녹색으로 반짝이게 만들어줍니다. 잡초를 미워하는 대신 훌륭한 비료 공장으로 활용해보세요. 잡초 뽑는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질지도 모릅니다. 가을이 되면 마당이 있는 집들은 낙엽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마당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커다란 비닐봉지에 낙엽을 꾹꾹 눌러 담아 쓰레기장으로 내다버리죠. 하지만 이것은 정원 생태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나무가 1년 내내 햇빛과 물을 흡수해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잎사귀들은 겨울을 앞둔 땅을 보호하기 위한 대자연의 따뜻한 담요이기 때문입니다. 낙엽을 버리는 대신 정원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기술, 바로 멀칭입니다. 낙엽 멀칭은 제로 웨이스트 정원을 완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잔디깎기 기계가 있다면 바닥에 깔린 낙엽 위로 기계를 한 번 밀어주어 잘게 부셔주세요. 기계가 없다면 그냥 갈퀴로 모아서 화단이나 나무 밑동 주변에 5cm에서 10cm 두께로 도톰하게 덮어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낙엽이 흙을 숨막히게 해서 식물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걱정하십니다. 완벽한 오해입니다. 잘 덮어둔 낙엽 담요는 겨울철 칼바람으로부터 식물의 뿌리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어 물 주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주죠. 게다가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잡초 씨앗이 발할 틈을 주지 않아 잡초 방지 효과도 탁월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서 낙엽은 서서히 썩어 들어갑니다. 지렁이들이 이 부드러운 낙엽을 먹기 위해 땅 위로 올라오고 지렁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영양 만점의 배설물과 공기 구멍이 생깁니다. 1년만 지나도 딱딱했던 찰흙이 손가락이 쑥쑥 들어가는 스펀지 같은 부엽토로 변신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올가을부터는 절대 낙엽을 쓰레기 봉투에 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원을 윤택하게 해줄 자연의 보너스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자원은 단연코 물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수돗물을 틀어 호스로 정원에 물을 주다 보면 수도 요금도 문제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낭비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심코 쓰는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한 염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토양에 살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에게는 은근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대자연은 이미 완벽한 해결책을 하늘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빗물입니다. 빗물은 염소나 불소 같은 화학물질이 전혀 없는 아주 부드러운 물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의 질소가 빗물에 녹아들기 때문에 빗물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천연질소 비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를 맞은 식물들이 수돗물을 줬을 때보다 유난히 더 싱싱하고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석 같은 빗물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거창한 공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붕에서 물이 모여 내려오는 빗물바디 홈통 아래에 커다란 고무통이나 플라스틱 통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빗물 저장소가 완성됩니다. 모기나 벌레가 알을 낳지 못하도록 통의 입구에 미세한 방충망을 씌워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두는 센스만 발휘하면 됩니다. 비가 한번 시원하게 쏟아지고 나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천연 식수원이 확보됩니다. 가뭄이 길어지는 한여름, 남들은 수돗물을 틀며 한숨을 쉴 때 여러분은 물통에 가득 찬 빗물을 조리개에 담아 식물에게 최고의 보약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중한 자원을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빗물 한 방울이 모여 여러분의 정원을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순환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이 찾아오고 새로운 씨앗을 파종할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형 마트나 다이소에 가서 작은 플라스틱 모종 화분을 묶음으로 사옵니다. 씨앗을 틔워내기에는 좋지만 식물이 조금만 자라면 이 플라스틱 화분들은 곧바로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되죠. 제로 웨이스트 정원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대신 집안의 쓰레기통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훌륭한 모종 화분이 널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이로 된 계란판과 다 쓴 두루마리 휴지심입니다. 휴지심의 한쪽 끝을 4군데로 살짝 가위질해서 겹쳐 접으면 훌륭한 원통형 화분이 됩니다. 계란판의 작은 구멍들은 씨앗 하나를 발화시키기에 완벽한 크기입니다. 이곳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어보세요. 이 종이 화분들의 가장 위대한 장점은 식물이 자라서 더 넓은 땅으로 옮겨 심을 때 식물을 화분에서 빼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화분째로 흙 속에 그대로 묻어주면 됩니다. 흙 속의 수분과 미생물에 의해 종이는 흔적도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고 식물은 뿌리를 다치는 스트레스 없이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멍난 낡은 장화, 녹슨 주전자, 이가 나간 머그잔, 심지어는 구멍난 타이어까지도 멋진 화분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못으로 물 빠짐, 구멍만 몇 개 뚫어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빈티지한 정원 소품이 됩니다. 버려질 운명이었던 물건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식물의 집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은 가드닝의 또 다른 엄청난 즐거움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정원의 개성을 살리는 업사이클링. 오늘 당장 휴지심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매년 새로운 씨앗 봉투를 사서 봉투를 뜯고 흙에 심습니다. 다 자란 작물을 맛있게 꼽나낫게 먹고 나면 이듬해 봄에 또다시 같은 씨앗 봉투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이 소비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채종, 즉 씨앗 받기입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자신의 후대를 남기기 위한 씨앗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의 흐름에 살짝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토마토를 들어볼까요? 텃밭에서 자란 토마토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맛있는 토마토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붉게, 심지어 살짝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가지에 그대로 매달아 둡니다. 이것을 따서 반으로 자른 뒤 숟가락으로 속 안의 젤리 같은 씨앗들을 박박 긁어내 작은 유리병에 담습니다. 물을 살짝 붓고 며칠 동안 산곤에 두면 씨앗 겉면에 미끈거리는 젤리 마기 곰팡이와 함께 발효되며 분해됩니다. 이때 흐르는 물에 채를 받쳐 깨끗하게 씻어낸 후 그늘에서 바싹 말려주면 내년에 심을 완벽한 토마토 씨앗이 수백 개나 탄생합니다. 종이 봉투에 잘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면 되죠. 직접 씨앗을 받아 심는 것에는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환경 적응력입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 매서운 비바람과 가뭄 혹은 특유의 토양 성분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식물의 씨앗은 그 환경에 대한 기억을 DNA에 고스란히 새겨뒀습니다. 이 씨앗을 다음 해에 다시 심으면 그 식물은
여러분의 정원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맞춤형 식물로 자라나 더 튼튼하고 병충해에 강해집니다. 대대손손 이어지는 생명의 기적, 씨앗받기는 정원을 완벽한 독립국가로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죠? 현관문 앞에 쌓여가는 택배 상자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골판지 상자들이 정원에서는 잡초를 잡는 가장 강력하고 친환경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원의 새로운 구역을 개간하거나 텃밭을 만들 때 가장 힘든 일이 바로 바닥에 빽빽하게 자란 잔디나 잡초를 뒤엎고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허리 아프게 삽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비닐 테이프와 운송장 스티커를 깔끔하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상자를 넓게 펼쳐서 잡초가 무성한 땅 위에 빈틈이 없도록 겹겹이 덮어버립니다. 이때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바닥에 밀착되도록 호스로 물을 흠뻑 뿌려 골판지를 푹 적셔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앞서 만든 퇴비나 낙엽 혹은 일반 흙으로 10cm 정도 두껍게 덮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서양에서 유행하는 라자냐 가드닝이라는 기법의 핵심입니다. 골판지가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 아래 깔린 잡초와 잔디는 며칠 버티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이 죽은 잡초들은 서서히 썩어가면서 훌륭한 영양분으로 변하죠. 빛을 피해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수많은 지렁이들이 골판지 아래로 몰려들어 흙을 부드럽게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 골판지 역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흙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덮어둔 흙 위에 편안하게 모종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잡초를 억제하는 유해한 화학 제초제나 나중에 수거해야 하는 새까만 비닐 멀칭제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치곤란이던 택배 상자가 최고의 잡초 방지 매트이자 영양분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마법. 이번 주말에 당장 실험해 보세요. 가을이나 이른 봄, 나무의 모양을 잡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크고 작은 나뭇가지들이 잔뜩 쌓입니다. 얇은 장아지들이야 퇴비더미에 섞어 넣으면 되지만 팔뚝만한 굵은 나뭇가지나 썩어가는 통나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태워버리자니 연기가 나고 버리자니 너무 무겁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통 농법이 바로 독일에서 유래한 휴겔쿨투어, 즉 언덕 배양법입니다. 이것은 굵은 나무 쓰레기를 활용해 식물이 자라기 완벽한 스펀지 형태의 텃밭을 만드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먼저 텃밭을 만들 자리에 삽으로 20-3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굵은 통나무와 나뭇가지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 위로 장아지, 낙엽, 잔디 깎은 쓰레기 등을 덮어 나뭇가지 사이에 빈틈을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파냈던 흙과 퇴비를 덮어 볼록한 언덕 모양의 이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흙무더기 같지만 땅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가 오면 땅속에 묻힌 굵은 나무들이 물을 잔뜩 빨아들여 머금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천연 저수지가 생기는 것과 같죠. 가뭄이 와서 겉흙이 바짝 말라도 식물들은 뿌리를 깊게 뻗어 썩어가는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을 쪽쪽 빨아먹으며 생존합니다. 게다가 나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썩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미생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10년이 넘도록 비료 한 번 주지 않아도,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알아서 무럭무럭 자라는 마법의 텃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처치곤란이던 굵은 나무 쓰레기가 우리 집 정원에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는 휴겔쿨투어, 진정한 순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키운 장미나 배추에 진딧물이나 청벌레가 바글바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누구나 화들짝 놀라 화학 살충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살충제를 뿌리는 순간 여러분의 정원에 구축된 생태계의 톱니바퀴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살충제는 나쁜 벌레뿐만 아니라 꽃가루를 옮기는 꿀벌, 해충을 잡아먹는 거미와 무당벌레까지 모두
몰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정원의 해충 방제법은 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천적들을 정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진딧물이 생겼다면 진딧물 약을 살 것이 아니라 진딧물의 사신이라고 불리는 무당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딜이나 펜넬, 코스모스 같은 꽃을 텃밭 사이사이에 섞어 심어보세요. 이 꽃들은 무당벌레와 기생벌 같은 익충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입니다. 또한 식물들끼리 서로 돕게 만드는 동반식물, 심기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토마토 옆에 강렬한 향을 뿜어내는 메리골드를 심어두면 메리골드의 뿌리에서 나오는 성분이 흙 속의 나쁜 선충을 쫓아내어 토마토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파나 마늘 같은 향이 강한 작물을 배추나 상추 옆에 심는 것도 해충의 후각을 교란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꺾인 갈대나 대나무, 구멍난 벽돌들을 모아 텃밭 한 구석에 작은 벌레 호텔을 지어주면 이 유익한 벌레들이 겨울을 나고 정원에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충기 조금 파먹은 잎사귀를 보며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며칠 뒤 무당벌레 군단이 날아와 진딧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자연의 장관을 목격하게 됩니다. 쓰레기 없는 정원은 곧 독극물 없는 정원입니다. 벌레를 죽이는 대신 생명이 북적거리는 균형 잡힌 숲을 만들어 보세요. 주방에서 버려지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만이 아닙니다. 무심코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물 속에도 식물이 간절히 원하는 엄청난 영양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쌀뜨물입니다. 쌀을 씻으면서 나오는 뽀얀 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전분질이 아주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 쌀뜨물을 페트병에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화분이나 텃밭에 뿌려보세요. 흙 속의 미생물들이 전분을 먹고 폭발적으로 번식하면서 흙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을 삶고 남은 면수도 훌륭한 액체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스타나 국수를 삶고 나면 물이 뿌옇게 변하는데 이 역시 탄수화물이 녹아있어 식물의 뿌리 발달을 돕습니다. 단, 면수나 야채를 데친 물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철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소금이 들어간 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둘째, 물이 뜨거운 상태로 부으면 식물 뿌리가 익어버리므로 반드시 산곤에서 완벽하게 식힌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계란을 삶고 남은 물은 칼슘이 우러나와 있어 튼튼한 세포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콩을 씻거나 불렸던 물에는 단백질 성분이 녹아 있어 아주 좋습니다. 하루 3끼 식사를 준비하면서 버려지는 이런 소중한 물들만 잘 모아도 매일 아침 정원해 줄 충분한 양의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하수구로 버려질 영양분을 다시 흙으로 되돌려주는 아주 작지만 위대한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 난 밥을 지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쌀뜨물을 꼭 화분에 양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벽난로가 있거나 캠핑장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남은 재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만약 그것이 순수한 나무를 태우고 남은 고운 재라면 그것은 제로 웨이스트 정원에서 아주 귀하게 대접받는 훌륭한 칼륨 비료입니다. 나무가 타고 남은 잿빛 가루인 목초액재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식물 성장의 필수 원소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나 고추, 호박같이 열매를 크게 맺어야 하는 작물들에게 칼륨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재를 채 걸러 굵은 숯 덩어리는 빼내고 아주 고운 가루만 모아 식물 주변에 흙에 솔솔 뿌려주세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는 알칼리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나 수국같이 산성 흙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또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뿌리면 흙의 성질이 변해버릴 수 있으니 한 줌 정도만 얇게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시판용 수치나 번개탄의 재는 절대 정원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공된 수채는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고 고기에서 떨어진 기름과 소금기가 섞여 있어
식물을 죽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오직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순수한 자연 상태의 참나무나 소나무 등을 태운 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겨울철 따뜻한 온기를 내어주고 남은 한 줌의 재가 이듬해 여름, 눈부시게 붉은 토마토의 단맛을 채워주는 신비로운 순환의 과정. 이 멋진 마법을 여러분의 정원에서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로웨이스트의 철학은 흙과 식물을 넘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정원 도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날이 무뎌진 전직 가위나 녹슨 모종삽, 나무 손잡이가 갈라진 괭이를 보면 많은 분들이 쉽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 것을 사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도구들도 정원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오점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도구를 고르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가드너의 자세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부러지는 플라스틱 재질의 도구보다는 튼튼한 스테인리스나 철제, 그리고 좋은 나무 손잡이로 된 도구를 조금 비싸더라도 장만하세요. 도구에 붉게 녹이 슬었다고 해서 수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방에 있는 식초를 얕은 그릇에 붓고 녹슨 가위나 삽을 하루 정도 푹 담가두어 보세요. 다음날 철 수세미나 모스는 칫솔로 쓱쓱 문지르면 굳어있던 녹이 마법처럼 스르르 벗겨지며 원래의 은빛 철이 드러납니다. 녹을 제거한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식용유나 올리브유 같은 기름을 천에 묻혀 얇게 발라주면 더 이상 녹이 슬지 않게 코팅이 됩니다. 갈라지기 쉬운 나무 손잡이 역시 사포로 거친 부분을 살짝 문질러 준 뒤 아마인유나 호두 기름을 듬뿍 발라 며칠 말려두면 나무결이 살아나면서 물에도 썩지 않는 강철 같은 손잡이로 변신합니다. 이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흙을 털어내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도구의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해 줍니다. 고장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쓰고 길들여 쓰는 것.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전지가위를 손자가 물려받아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순환하는 제로 웨이스트,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레기라고 굳게 믿고 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었는지 12가지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주방의 음식물 찌꺼기는 생명력 넘치는 흙이 되고 애물단지, 낙엽과 빗물은 정원의 갈증을 채워줍니다. 귀찮은 택배 상자는 잡초를 잠재우고 버려진 장화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예술적인 화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난 깨달음이 뒤통수를 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예쁜 꽃과 토마토를 키우는 사람을 넘어서게 됩니다. 흙 속에 미생물부터 날아다니는 꿀벌, 그리고 식물과 물방울 하나까지 모든 생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소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조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는 대신 자연의 지혜를 빌리는 순간 텃밭의 수확량은 2배로 늘어나고 우리의 마음은 숲처럼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쓰레기통을 비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푸른 정원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가드닝 꿀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12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 주말에 당장 시도해보고 싶은 가장 마음에 드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당찬 계획과 다짐을 꼭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멋진 생태계를 만들어 봅시다.